안녕하세요. 2011년까지 공군부사관 8년을 하고 전역한 디자인 창작자 지식인 멘토 장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군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그 근무의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 이제 근무의 형태가 또 다양하기도 하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제 근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제 특기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특별 근무라고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특별 근무라 하면요, 그 일반적으로 특기에 따라서 근무하는 그 근무도 있겠지만 이 공통적으로 이 어떤 순번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간부들이 모두 이런 이제 특별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그 특별 이제 근무에는 당직 근무라든지 그 위병 근무라든지 위병소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위병 근무는 물론 이것이 어떤 이제 성별을 가리진 않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끼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군인 경우에는 이 위병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당시에 했었을 때도 저는 이제 정비대기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정비 대기실에서 침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잠을 자는 그런 근무였었는데, 이게 이제 정비대기 정이 있고 부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여군들은 하사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사나 원사 혹은 뭐 준위 감독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비대기실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군들은 위병소 근무를 했었고, 정비대기는 남자들끼리만 그렇게 근무를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근무는 이제 계급의 직책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뭐 대통령령으로 뭐 정한다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딱히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현재 적용되는 이제 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이제 군인 복무규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당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비특기였었는데요. 뭐 정비특기가 대부분이에요. 군대 공군부사관 부사관은 뭐 정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이제 특기가 정해지는 뭐 몇 가지의 특별한 그런 특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부대에서, 그 전투 부대에서 당직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당직 근무. 이 당직 근무라는 것은 이 군대에서의 당직 근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24시간 철야 근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24시간 철야 근무에 대한 이 내용이 그 법에 어디 법인지 어디 규율인지 그 규칙인지 어딘가에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정의가 되어 있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근무를 해보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미 그 간부로 전역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제목은 오전 5시 50분 출근하고 오전 9시 퇴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전 5시 50분에 출근하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글쎄요, 그 이 전날에 잠을 언제 잤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몇 시간 못 잘 수도 있는 거지만 24시간을 넘었어요. 사실은 24시간 넘긴 겁니다. 그죠? 24시간을 넘기고도 여기 3시간 10분을 더 한 거죠. 그러니까 27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 항상 걱정하고 불만이었던 거, 내게 참 어떤 시련이었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거가 있다면은 이게 바로 잠이었어요. 뭐 병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인을 하는 동안에 거의 제가 8년을 했는데, 이 8년을 하는 동안에 뭐 주말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한순간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푹 그렇게 정말 마음 놓고 마음껏 잡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각오를 해야 돼요. 군인을 하게 되면 잠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뭐
저한테도 뭐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본인은 뭐 군대 생활 하면서도 뭐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뭐 학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근무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4시간, 뭐 4시간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또 누구 이렇게 뭐 자꾸 이제 뭐 딴 얘기로 빠지긴 하는데, 또 이렇게 선배 부사관하고 또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막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막 새벽까지 게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근무 시간으로만 놓고 보자면 극단적으로 27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 철야 근무하는 시간이 한 달에 4-5번 정도는 최소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근무가 다 있어요. 모든 이 군인들,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이 근무라는 것을, 그러니까 별도의 근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직 근무와 더불어서 몇 가지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공군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훈련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불침번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내하사, 지금은 영내하사가 없을 겁니다. 별로 저도 조금 나름 이제 혜택을 본 케이스긴 하지만, 그 과거에 그 영내하사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는 영내하사가 2년 동안 그 영내하사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내하사라는 개념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자대에서 그 영예하사인 경우, 영예자가 당직 부사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사관들도 그 어떤 이제 부대에 따라서 그 장교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달이 매일 돌아가야 되는데, 간부 중에서 이제 장교가 뭐 한 5명, 뭐 10명 이내인 그런 부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당직 근무, 당직 사관을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순번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당직 그 사관을 부사관이 감독관이라든지 원사, 상사까지도 혹은 중사까지도 당직 사관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꼭 당직 부사관만이 아니라 뭐 사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대 영예자 같은 경우에 방공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매대기라는 게 있었고, 철매대기와 더불어서 정비특기에는 이제 정비대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탑이라는 거 하고 부식선탑, 또 이제 훈련 중에는 이제 영내 수경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을 통틀어서 하면은 뭐 거진 한 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부대에서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불침번 같은 경우, 불침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침번은 훈련단에 가면은 뭐 딱히 뭐 당직 사관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불침번을 해야 되는데, 워낙 또 인원이 많잖아요. 300명 이상이 되는 그 인원이 근무를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시간 타임으로, 이게 지금 뭐 병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2시간 타임, 뭐 이게 뭐 부대에 따라서, 특기에 따라서, 군별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뭐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참고적으로만. 그래서 훈련단 불침번은 2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침 시간이 22시부터예요. 22시 00부터 2길 06시 00, 이거는 이제 하절기, 그러니까 동절기 때는 6시 반까지인데, 일반적인 경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단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그 타임이 22시 00부터 24시 00까지, 혹은 이제 00시 00까지 근무 서는 게, 그러니까 잠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점호하고, 점호 끝나고 22시부터 불침번 근무를 쓰고 2시간 한 다음에 24시부터 그냥 푹 자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 근무나 혹은 04시부터 6시까지, 이때 근무도 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 중간에 한번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4시 00, 00시 00에서 02시 00, 이때나 혹은 뭐 02시부터 04시까지
이런 근무들은 참 이게 힘듭니다. 중간에 자다가 누가 와서 미리 깨우는 거예요. 2시부터 근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미리부터 한 20분이나 10분, 최소한 10분 전에는 일어나야 저기도 하잖아요.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무가 있다. 그러면 막 전투복도 그냥 입고 자고 잠옷으로 못 갈아입는 거죠. 옷을 그냥 입고 자는 거예요. 더 자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뭐 4개월 가까이 지속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이때부터 잘 수가 없어요. 또 몸이 피곤하니까 훈련 막 받다 보면은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푹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훈련 받을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 교과 수업을 들을 때 맨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졸면 또 존다고 지적을 받잖아. 그러면 또 이게 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이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군대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된다고 보면 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런데요. 이게 뭐 퇴근하고 그냥 잠만 잔다면야 뭐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잠을 푹 잘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났어요. 그리고 자대에 가면은 그 영내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꼭 뭐 순찰을 하라 그래요. 순찰을 하라 그러면 이것도 뭐 불침번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순찰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게 얼마나 이 영내하사가 얼마나 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타이밍이 있겠죠. 22시부터 뭐 똑같습니다. 그죠? 22시부터 뭐 2시간이나 1시간 코스로 순찰을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그러면은 23시, 그다음에 00시, 01시, 02시, 03시, 04시, 5시, 6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1, 2, 3, 4, 5, 6, 7, 8, 9 뭐 한 1에서 10번째 타임까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코스도 있어요. 순찰 코스가 대략 한 10곳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이 순찰 카드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순번이 있겠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에 몇 분에 왔다. 그리고 사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왔는지. 그럼 여기까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찰 카드가 이게 뭐 10군데라면 10장이 있는 거죠. 그럼 10곳에다가 그걸 하나씩 꽂아 놓은 거예요. 그거를 영내하사가 돌면서 매일 그 부대를 돌면서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뭐다 적은 다음에 다시 꽂아놓고 다른 데 또 가가지고 꺼낸 다음에 다시 꽂아놓고 이것도 제가 세 군데의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어디 하나 안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 이 순찰 카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영내하사가 많이 했었고 또 더불어서 당직 근무자, 당직 사관이라든지 당직 부사관이 이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영내하사가 이 첫 타임이나 마지막 타이밍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직 사관이나 당직 부사관이 이걸 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영내하사라도 근무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순찰도로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순찰도로 가야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게 좀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원래 근무자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영내하사는 뭐 그 순찰 도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부사관 그 영내하사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건 뭐냐면 여기 당직사관이 순찰 안 돌아요. 당직사관이 장교나 뭐 당직 부사관도 있지만은 뭐 진짜 고참이 한다. 뭐 감독관이나 원사 상사 이상 혹은 뭐 중사들도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아침에 그러니까 꽂아놓는 것도 영내하사가 처음에 이제 꽂아놓고 물론 이제 낮에는 헌병 병사들이 순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끝날 때 아침에 다 걷어오라고 해요. 영내하사부로 당직사관이나 당직 부사관이. 그러면 다 걷어가서 아침에 이제 당직사관이 그거 자기가 돌아야 될 타이밍에 그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일괄적으로 다 적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누가 이거 일일이 다 이거 순찰 돌겠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물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영내하사 때 이 순찰을 돌면서 했던 것은 그 순찰 카드를 걷어가지고 다 갖다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암암리에 뭐 서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떤 이제 그 헌병 부사관 특기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냥 언뜻 기억에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아니 그분은 뭐 다 돌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몇몇 있었습니다. 걷어서 많이 갖다 줬어요. 아무튼 자, 이런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게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간단하게 하고요.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뭐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직 부사관, 당직 사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본인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이제 5시에 퇴근하잖아요. 오후 5시에.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2길 0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직 사관으로서 뭐 상황실이라든지, 상황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당직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당직병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 부사관도 있고요. 이게 왜 있냐면 또 병사들 생활관도 순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초병 근무자들이 그 근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상황실에서 그 신고를 해요. 탄약을 또 수령해 가고, 그런 것들도 제가 또 탄약 실탄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순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순찰 업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기록해야 될 사항들,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당직 사관의 임무를 이제 보조해 가지고 그런 임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4시간 철야 근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피곤한 일입니다. 또 아침에 퇴근해 가지고 또 자야 돼요. 그럼 뭐 그 시차 적응을 못 하는 거죠. 또 다음날 또 자고 또 출근해야 되는데 계속 그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공포병이기 때문에 철매대기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찰도 하고 당직도 하고 철매대기도 하면은, 물론 이제 당직 이건 일반 특기가 당직 부사관이나 당직 사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대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대에 있었을 경우에는 당직 부사관도 하면서 또 철매 정비 대기를 동시에 했어요. 중복해서 같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비 대기는 이게 이제 5분 대기라고 해가지고 그 장비가 그 전투 태세 돌입하기 위해서 5분 안에 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정비 특기였는데 만약에 장비 운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신속하게 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는 거죠, 야간에도. 왜냐면 이것도 그 포대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공 작전은 24시간 매일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시 대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비 대기를 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정비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직 부사관하고 정비 대기하고 이제 따로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철매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특기가 이걸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작전 통제소라든지 거기에서 작전 임무를 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더를 통해서 뭐 감시를 한다든지, 항상 이게 헤드셋 끼고서나 뭔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대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그 대기실에서 침구류를 갖다 놔서 거기서 이제 자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원부대에 있었을 때는 여기서는 그 24시까지 근무를 하고 대기를 하다가 잠을 자는, 취침을 하는 그런 근무도 있었어요. 근데 또 오전에 또 야간에 여기서도 이제 순찰을 정비대기가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식 선탑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느 곳이나 다 있어요. 어느 곳이나 다 있는데, 특히 영해자들이 이 부식 선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전에 새벽에 그 부식을 수령하러, 그러니까 뭐 장병들이 그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재료를 지원 부대로부터 이거를 수령을 해와야 되거든요.
물론 뭐 비행단 같은 경우에 직접 거기로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포대나 뭐 이렇게 부대 규모가 좀 작은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인근 그 부대 규모가 좀 큰 부대에 가서 이 부식들 인원수에 맞게끔 부식을 타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 부대에 가서도 이 부식을 수령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지원부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용산 그 기지에 가가지고 부식을 수령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돼요. 뭐 오전에 이거 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데 차량에 막혀가지고 그 시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교통체증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찍 갔다 와야 되는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부대들도 다 와가지고 부식 수령을 해가는데, 진짜 늦게 가면은 막 찌끄레기 갇혀 무슨 뭐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찍 가가지고 그 좋은 품질의 뭐 야채라든지 그 음식 재료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대에 있었을 때, 서울에 있었을 경우에는 5시 50분까지 그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이거 이렇게 가려면은, 아침 먹고 가려면은 뭐 4시 반에는 일어나야 이거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러면은 아침에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또 선탑하면서 뭐 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그 운전병도 운전을 잘 하겠지만, 당연히 어떤 이제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뭐 선탑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한눈 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오면은 한 9시에서 한 10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날 또 만약에 당직이 걸린다 그러면은 5시 50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27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 일찍 일어나고 집에 9시에 퇴근해서 가면은 진짜 씻고 뭐 하고 하면은 진짜 최소한 1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의 30시간을 그냥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생활을 뭐 한 달에 5번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부식 선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뭐 5번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일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그 부대 안에, 그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훈련 중에 영내 수경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관사에도 살고 그래가지고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영외 다른 곳에서 출퇴근하는 간부가 있다면 좀 이것도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 거니까, 혹은 또 이렇게 천막 치고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외에 가가지고, 야전에 가가지고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이제 떨면서 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 군대 생활이라는 게 뭐 누가 얘기하기로 뭐 편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 여러 상황들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군인, 특히 부사관은 잠은 정말 자유롭게 잘 수 없다. 뭐 주말을 이용해서 자려면 자요. 근데 하여튼 평상시에 그 잠을 자기란 정말 쉽지 않고, 그런 이제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뭐 선택하시거나, 아무튼 뭐 기존에 뭐 하셨던 분들도 또 이제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공군부사관 2011년까지 8년 하고 전역한 디자인 창작자 지식인 멘토 장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